안녕하세요. 대신뉴스 코리아의 위클리 리캡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신뉴스 코리아에서 번역과 콘텐츠 작성을 맡고 있는 조유진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대시와 암호화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또 저희 채널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트위터, 텔레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준비되어 있으니 팔로우를 통해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첫 번째 소식은 대시가 암호화폐 ATM 플랫폼인 코인플립에 추가되어 80개 이상의 대시 지원 ATM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통합을 보다 많은 사용자에게 홍보하고자 상금 역시 증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플립의 CEO는 대시가 지불 및 이커머스에서 널리 사용되는 탑 디지털 통화의 하나이기 때문에 코인플립의 ATM이 통합하기에 적격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코인플립은 월별 추첨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상금을 주는 행사 역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통합을 기념하기 위해 대시 사용자들에게 상금을 역시 증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코인플립 계정을 가진 사용자들은 대시 거래를 통해 추첨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가 거래가 있는 경우는 계속해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우승자는 $1,000, 하나 약 120만 원 상담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코인플립 네트워크에 추가되면서 대시를 지원하는 전 세계,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 내 암호화폐 ATM 숫자가 하룻밤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여 총 418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대시의 목표가 대중적으로 일상거래에 사용되는 디지털 캐시인 만큼 이번 ATM 확장 소식은 그 사용자층을 쉽게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축하할 만한 통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 역시 통합 소식입니다. 대시가 상품 인덱스 및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이볼브 마켓 포렉스의 지원 암호화폐 목록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볼브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 대시 USD 거래상을 추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볼브 마켓에 관해 잠시 설명하자면 50대 1의 사용자 암호화폐 계정을 통해 적은 수수료와 빠른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해당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모든 비트코인 보증금을 콜드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그 개인 키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비트코인 출금을 수동으로 검토 및 처리하는 등 향상된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어 많은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법정화폐, 재화 및 인덱스 거래를 지원함으로써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트레이더들에게도 투자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지캐시, 모네로, 리플 및 EOS며 여기에 대시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통합을 통해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대시가 노출되게 되면서 대시의 사용 사례를 확장하고 앞으로 더 높은 채택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합 소식을 소개하면서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대시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곧 오겠죠? 세 번째 소식은 대표적인 글로벌 지불 프로세서인 마스터카드에서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하이브리드를 만들고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특허청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보안과 익명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전통적인 법정화폐보다 선호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긴 지불 처리 시간으로 인해 채택률이 저조하다는 문제점 역시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마스터카드는 블록체인 통화를 활용하는 거래 저장 및 처리를 개선하고 소비자와 상인에게 분산화된 통화의 이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계정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며 사기와 절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하이브리드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스터카드가 개발한 솔루션은요. 법정화폐 금액, 블록체인 통화 금액, 계정 식별자 및 주소를 중앙 데이터에 저장하고 사용자 계정에 연결하는 것인데요. 이후에 거래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거래는 법정 통화 구조 내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된 거래를 향후에 블록체인상에서 컨펌하고 암호화폐로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무척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점은 존재합니다. 우선 법정화폐 거래를 먼저 처리한 후에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블록체인상에서 실제로 거래를 수행한다면 사용자가 철회를 요청할 때 사용자로부터의 금액을 보전하지 않음을 나타내게 되겠죠. 또한 이러한 거래를 요청하는 계정이 사기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잘못된 판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결국 법정화폐로 처리되는 각 거래가 암호화폐 네트워크상에서 에뮬레이트 된다는 점 외에는 일반 은행이 가진 것과 동일한 종류의 중앙화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점은 글로벌 지불 프로세서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활용한 특허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마스터카드가 밝힌 암호화폐의 문제점이 모든 암호화폐에 적용되는 문제점은 아닙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대신은 2.5분의 블록 인터벌을 가지고 있으며 페니 단위의 수수료만을 부과하고 있고 또 인스턴트 샌드 및 프라이빗 샌드 기능을 통해서 안전하면서도 빠른 거래 확인 속도를 보이고 있죠. 특히 인스턴트 샌드의 경우에 수초 만에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따라서 인스토어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상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시가 이룬 다양한 파트너십과 통합을 통해 실제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탄탄한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큰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대시가 AML KYC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AM과 KYC에 관해 소개해드리자면 AML은 Anti-Money Laundering, 즉 자금 세탁 방지의 준말이고요. 또 KYC는 Know Your Customers, 즉 고객 확인 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대시의 경우에는 세금 증세와 관련해서는 노드4리와의 통합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에 AML, KYC의 경우에는 코인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기와 돈 세탁 방지를 위해 AML, KYC를 구현해야 하는 사업체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대시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에 관해 많은 의견이 나온 바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AML, KYC 준수를 두고 대시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주요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대시 코어 그룹의 CEO인 라이언 테일러는 독립적인 비즈니스들이 대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AML, KYC를 준수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모든 사업체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 비즈니스에 한해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대시 네트워크는 자체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구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겠죠. 단순히 그냥 대시에 맡김으로써 이러한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회사들에게 대시 이점을 부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트너십에도 불구하고 대시의 DAO와 분산화된 성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저렴하고 빠르고 안전한 P2P 디지털 거래 역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대시뉴스 코리아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다룬 모든 뉴스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잔뜩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stay 대시.